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A의 챕터 15, 파트 A의 마지막 챕터죠. 마지막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배운 스크립트의 기초를 가지고 좀 약간은 심화된 그런 내용들을 다룬다고 할까요? 실제 제가 썼던 그런 스크립트를 라인별로 줄마다 설명을 해놓은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크립트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제대로 된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코딩용 에디터를 선정을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내가 이런 거 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기초 스크립트 창고. 이곳은 그동안 작성해서 써왔던 실제 스크립트들을 모아놓은 창고이다. 앞서 배운 프라 스크립트의 기초 지식을 활용하여 스크립트를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자. 하나둘씩 살펴보면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짜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작성하다 막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곳에 있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해결책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바람입니다. 자, Sublime Text라는 코딩용 에디터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뭐 여러 개를 살펴볼 여유도 안 되고 그 능력도 안 돼서 몇 개 살펴보다가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Sublime Text라는 코딩용 에디터를 골랐습니다. 예. 차이점 뭐냐 하면 기존의 그 프라 스크립트 에디터는 스크립트 에디터 창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텍스트만 칠 수 있는, 글자 꾸미는 것도 안 되고 글자만 칠 수 있는 그런 그 간단한, 그러나 사실 이 안에 서치 메뉴 안에 go to line 해서 몇 번째 줄로 갈 수도 있고 또 폰트 크기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run 메뉴로 가서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시키는 기능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못해요. 그에 반해서 이 같은 그 스크립트를 왼쪽에 프라스의 스크립트 에디터로 열었을 때와 이 오른쪽에 코딩용 에디터로 열었을 때 벌써 색깔부터 다르죠. 울긋불긋하고 키워드가 이렇게 또 명령어라든지 그런 것들 색깔별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라인 넘버가 제일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줄별로 라인 넘버별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설명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색으로 보이고 뭐 이 테마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두운 테마로 했는데요. 눈에 잘 띄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가면 다섯 번째 줄 가면 이제 form, end form 블록이 나오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read table from tab separated file 나오고 rename, append column, read from file, rename, for loop가 나오고요. 근데 루프마다 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가 편하죠. 그죠? 줄. 또 if 절도 요렇게, if 명령도 요렇게 짝으로 지어진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가 돼서 굉장히 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에디터로 스크립트를 열어서 줄마다 설명을 붙여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스크립트가 check empty interval .prot. 이것은 서울 코퍼스 구축 당시에 썼던 건데요. 레이블링을 하는데 인터벌마다 이제 한글로 또 음소 기호를 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류가 생겨서 인터벌 자체가 텅 비어 있는 텍스트가 안 들어가 있고 기호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됐는데 그걸 눈으로 할 수는 없고 제가 스크립트를 써서 모든 텍스트 그리드의 인터벌을 하나도 빠짐없이 empty 인터벌이 있는지, 즉 텍스트 레이블에 스트링 그 글자가 길이가 0이겠죠. 그죠? 글자가 없다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쭉 보면 굉장히 짧죠. 27줄, 설명줄 빼고 빈 줄 빼면은 뭐 한 20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형식을 보시면 처음 부분에는 이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스크립트의 이름은 뭐고 서울 코퍼스 구축 당시에 이를 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텍스트 그리드 파일의 인터벌을 하나씩 확인하여 비어있는 곳을 찾아내는데, 비어있는 곳을 찾아내는 핵심 명령어는 함수 명령어인 length를 이용해서 인터벌 텍스트를 이 length의 인수로 넣으면 그 인터벌 텍스트가 비어있으면 0이 되겠죠. 예, 나오는 숫자가 0이 되겠죠. 그러면 0인 인터벌이 있는 것을 그 텍스트 파일에다가 어느 파일에 몇 번째 인터벌이 비었다 기록을 해주면 나중에 찾아서 수동으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정보를 내주는 겁니다. 하나의 텍스트 그리드에 적용하는 스크립트인데요. 하나의 텍스트 그리드에 10분짜리 분량이니까 뭐 인터벌 개수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40개 텍스트 그리드에 적용하는 배치 스크립트를 또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두 개를 쓴 거예요. empty 인터벌을 체크하는 스크립트 하나, 20줄짜리, 27줄짜리, 그리고 240개의 파일 이름을 인수로 해가지고 요거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파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하나의 파일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겠죠. 폴더로 했네요. 폴더 안에 이렇게. 그래서 폴더 안에다 넣고 하는 하나의 것에 적용하는 건데 그걸 이제 240개 240번 실행시키도록 하는 배치 스크립트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줄별로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줄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서 얘기만 하면 여러분 스크립트가 직접 안 보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히 혼자 보시고 저는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바로 직접 여기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컴퓨터 큰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라인, 2번 라인 설명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의 이름 check empty interval.prod 저는 모든 프라 스크립트를 프랏 확장자로 통일해서 씁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설명이에요. Make a list of text grids with empty, 즉 non-labeled intervals. 비어있는, 레이블이 안 된 인터벌을 찾아서 목록으로 만들어라. 텍스트 그리드 파일의 목록. 그리고 몇 번째 인터벌이 비었는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텍스트 아웃풋된 그 출력된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스크립트는 파일 이름과 인터벌 수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그 파일을 읽어드리고 그 인터벌을 화면에 딱 보여주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인터벌에 필요한 정보를 써놓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저장되게끔 하는 그죠? 추후에 또 그런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간 절약도 되고 일관성 혹은 오류 방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일곱 번째 줄과 이제 연합이 되어 있죠. form and form 블록이죠. 그죠? 이것은 처음에 스크립트를 띄우면 그 form 그 창이 뜨죠. 예, 제목이 이제 form 뒤에 있는 요게 제목이 되고 그 윈도우 그 창의 제목이 되고 변수 유형이 이제 나오죠. 변수 이름과 밑줄은 빈칸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input 폴더는 텍스트 그리드가 있는 폴더 이름을 대라 하는 설명 부분이고 디폴트로 레이블이란 폴더 이름이 주어져 있죠. 아웃풋 파일, 출력 파일에는 생성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창에는 좀 뒤에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출력하고 나서도 이제 제가 그 여기 보여줘요. 예. 그래서 실제로 프라 스크립트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데이터 폴더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텍스트 그리드 하나 있는 거로 나왔죠.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폼 설정 창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변수 이름하고 설명 부분 괄호에 나오고 초기 값 이렇게 레이블이 있으니까 레이블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텍스트 파일, 출력 파일은 empty intervals.txt로 정하고 그래서 OK 버튼 누르면 포스 창이 뜨면서 파일이 하나 있네요. 이 폴더에 폴더를 탁 검색해서 하나 있네요. 계속할까요? 그럼 continue 하면 이제 empty interval 그 텍스트 그리드가 만들어지면서 내용이 두 개가 발견됐어요. 이 파일에서 두 군데 두 번째, 여섯 번째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form and form에서 요 변수 이름이 나오고 밑줄은 다 빈칸으로 바뀌면서 괄호 안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죠.
입력 폴더는 텍스트 그리드 있는 폴더, 레이블. 출력 파일, 아웃풋 파일은 생성될 예정이고 이렇게 지정한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폼 설정 창에서 Continue OK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작동 계속해서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겠죠. 파일 append,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진 이름대로 아웃풋 파일에 값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단일 따옴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즉 empty intervals.txt 파일을 요 순간 만듭니다. 얘가 없으면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파일 append는 파일을 만드는 기능도 있고 거기다 넣는 기능도 있는 거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 전후로 한 칸 띄워야 됩니다. 첫 줄에 파일이라는 단어를 칩니다. 그리고서 탭키에다가 단일 따옴표를 쳤다는 얘기는 탭키를 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파일이란 단어가 출력 파일 제일 첫 줄에 파일이 딱 단어가 찍힙니다. 그리고 탭키를 쳐요. 탭키만큼 커서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인터벌 넘버라는 요거까지 인터벌 넘버 요 단어가 또 찍힙니다. 컬럼 이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new line 단일 따옴표니까 엔터키를 쳐요. 다음 줄로 이동이 되는 거죠. 다음 줄로 가서는 이제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겠죠. 지금 두 개의 컬럼, 파일 컬럼, 인터벌 넘버 컬럼이 생겼고 그 컬럼 사이는 탭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컬럼 이름만 지금 찍혔어요. 그 다음에 11번 줄로 가서는 create strings as file list. 이것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의 이름 목록을 작성하는 그런 명령이죠. 점점점에서 인수가 두 개입니다. 생성될 strings 오브젝트의 이름과 파일 리스트 오브젝트, 제 변수 이름 짓는 그것에 의해서 파일 리스트 오브젝트, 스트링 오브젝트 이름 만들어줬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읽어드릴 파일이 있는 폴더와 파일들. 그래서 입력 폴더는 그 값을 이용해야 되죠. 그죠? 레이블이란 폴더 이름을 여기다 치는 꼴이죠. 그리고 폴더 지정을 해주고 슬래시로 모든 파일을 읽어드리는데 단 확장자가 텍스트 그리드인 것만. 지금 파일 하나가 있죠?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스트링 오브젝트, 파일 리스트 오브젝트에 이름만 넣어놓겠죠. 그 다음 12번에서는 create strings 명령 다음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게 get number of strings. 읽어드린 스트링 오브젝트에 그 문자열의 개수가 몇 개냐? 파일 이름이 몇 개냐? 그거죠.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읽어드리겠죠. numFiles라는 숫자 변수의 1이 숫자 변수의 1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pause 창에서 확인을 해요. numFiles의 내용이니까 1, 숫자 1 보여주면서 1 files identified, continue 이렇게 확인을 하죠. 계속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인터벌을 다 확인하기 위한 반복 루프가 시작이 됩니다. for부터 and for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반복 회차마다 그 횟수, 라운드 수를 1부터 1차, 2차, 3차, 4차 반복될 때 그 변하는 숫자를 갖는 인덱스죠. 인덱스 베리어블을 i 파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files. 근데 number of files가 하나니까 for 다음에 여기 from 1이 생략된 거죠. 1부터 1이니까 한 번밖에 사실은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하니까 그런데 폴더 안에 한 수백 개의 파일을 넣어놓고 그러면은 수백 개의 파일이 240개의 파일을 넣어놓으면 240번 얘가 반복이 되겠죠. 그렇다면 배치 스크립트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i 파일이 지금 변수 인덱스 베리어블은 1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1회차 반복이니까. 그러면 1회 반복이 시작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일단 반복하기 위한 그 오브젝트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for loop에는 보통 select 명령을 먼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실행 도중에 어떤 오브젝트 선택이 바뀔지 모르니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select strings file list object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트링 오브젝트로부터 파일 이름을 빼내야 되니까 get string 점점점 요걸 빼냅니다. 몇 번째 이름을 꺼낼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파일 이름이 240개면은 240개 중에 첫 번째 꺼내라 이렇게 되죠. i 파일 인덱스를 여기다 이용해요. 1이니까 첫 번째 스트링을 꺼내서 파일 네임 문자 변수에 저장하겠죠. 그럼 지금 하나밖에 없는 파일 이름이 파일 네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실제 파일을 읽어야죠. 그럼 read from file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서 입력 폴더의 값, 즉 레이블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여기 있죠? 그거에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싱글 따옴표로 이렇게.
그러면 그 파일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뒤에 있었죠. 그 파일 이름이 이 입력 폴더에서 읽어드려집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그 텍스트 그리드죠. 텍스트 그리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서 선택이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프랏 오브젝트 창에 텍스트 그리드가 탑재돼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get number of intervals 텍스트 그리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query 메뉴 안에 get number of intervals 메뉴 기억나시죠? 예. 구간층의 구간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 그리드의 구간층 get number of intervals 그러면 tier number 층 수가 유일한 인수죠. 그러면 1층 하나밖에 없으면 예. 여러 개 층이 있어도 1층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1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30개, 40개 그러면 그 수가 number of intervals num 이 숫자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개의 인터벌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텍스트 그리드에 하나의 인터벌 티어에 20개의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면 20번 반복해서 그게 비었는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for 루프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for. for 루프 안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for 루프가 또 들어가서 20개의 인터벌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for 설정을 합니다. 이제 인덱스 베리어블은 파일 개수가 아니라 이제 인터벌 수가 되겠죠. i로 시작하는. 그래서 i 인터벌 첫 번째 인터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20번째 인터벌까지 할 겁니다. 어디까지? number of 인터벌 수까지. 이게 만약 20개라면 20번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get label of interval 인터벌의 텍스트 레이블을 가져오는 명령어를 실행시킵니다. 이거의 인수는 두 개예요. 몇 층, 몇 번째 구간. 그래서 첫 번째 층에 지금은 첫 번째 인터벌이겠죠. 그죠? 가져와서 인터벌 텍스트라는 문자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선 이제 if 명령으로 판별을 할 겁니다. 인터벌 텍스트가 과연 비었는지 0인지 아닌지 length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괄호 안에 문자 변수 인터벌 텍스트를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얘 수를 세겠죠. 이게 비어있으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거 발견했다. 출력 파일에다 기록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일 어펜드하고 역시 아웃풋 파일하고 한 칸 띄고 파일 이름을 써야겠죠. 파일 컬럼이 파일 컬럼 지금 인터벌 넘버 컬럼 두 개 있습니다. 아까 그 제목 찍었죠? 그 파일 이름을 그 값을 찍어야 되겠죠. 실제 파일 이름. 그리고 탭키 한 칸 띄우고 몇 번째 인터벌이었죠? 그러면 i 인터벌 이 인터벌 수가 바로 그 랭스가 0인 인터벌이겠죠. 요걸 기록해요. 그리고서 줄을 바꿉니다. 이제 빈 거 하나 발견했으니까 하나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if 끝나고 if 명령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for 가면 i 인터벌이 지금 1부터 20까지인데 1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i 인터벌이 2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2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인터벌 두 번째 1층의 두 번째 인터벌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여기 인터벌 텍스트에 덮어 씌웁니다. 기존에 있던 거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두 번째 인터벌의 텍스트가 여기 저장되고 그것의 길이를 재서 그게 0이면 여기 기록하고 0이 아니에요. 다행히 잘 레이블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냥 통과. 이게 0이면 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0이 아니니까 end if로 해서 그냥 나와버려요. end for로. 그 다음에 end for는 이제 20번이 안 됐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얘가 i 인터벌 수가 세 번째 인터벌이 되죠. 그럼 세 번째 인터벌에 텍스트 구해서 0인지 확인하고 0 아니에요. 다시 나와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0번째까지 가는 거죠. 근데 19번째 갔을 때 인터벌 텍스트 랭스가 0이에요. 그러면 다 기록해야죠. 아까 첫 번째가 0이었죠? 19번째. 두 개가 발견됐네요. 예를 들면. 그러면 파일 이름하고 i 인터벌이 19니까 19가 쓰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오고 end4로 가서 20번째. i 인터벌이 20번째예요. 그러면 20번째 인터벌에 텍스트 가져오고 길이 조사해보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럼 나오고 20번째인데 가니까 20번째까지니까 21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4 이제 끝난다. end4 end4 블럭 나와서 요 end4로 갑니다. 그 다음에 end4가 일로 가서 i 파일이 만약에 1번부터 2번까지면 i 파일 1이었잖아요. 두 파일이 두 개면 i 파일이 2가 돼서 한 번 더 실행할 텐데 1부터 1까지예요. 그죠? 파일이 하나니까. 그러면 끝나요. end4 뒤에 나와요. 여기 이제 끝났다는 표시가 없긴 한데 이러면 끝이 나는 거죠. 돌 거 다 돌았어요. 예. 자, 지금 줄 번호별로 설명한 거 제가 지금 다 직접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정신없어서 이해가 힘들 텐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셔서 이해 안 되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을 들어가서 설명을 보시면은 훨씬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레이블 폴더에 텍스트 그리드 파일 하나 읽어드려서 그죠? 여기서 오케이 해서 하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여섯 번째와 비교했으면 이렇게 파일 컬럼 인터벌 넘버 컬럼 이렇게 됩니다. 배치 스크립트를 보시면 두 번째 check empty intervals prod batch라고 제가 확장자를 바꿨는데 역시 여기서는 이 execute 명령이 바로 와야 돼요. 그죠? check empty interval이라는 것을 실행해야 되니까 execute 하고 한 칸 띄고 방금 전에 살펴본 우리 스크립트 check empty interval.prot을 하시고 그것의 인수가 두 개였죠. 폴더와 출력 파일 이름 한 칸 띄고 폴더 이름 넣으시고 한 칸 띄고 출력 파일 이름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폴더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 치면 지금 폴더에 하나밖에 없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폴더 하나에 10개 있고 두 번째 폴더에 10개, 세 번째 폴더에 10개 이래서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각 폴더마다 10개씩 해서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실행이 100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레이블 폴더가 이 프라 스크립트의 인수 중에 레이블 폴더가 레이블 2가 되는 거죠. 레이블 3가 되고 같은 파일의 출력을 얻고 싶으면 텍스트 파일은 똑같이 해야죠. 그죠? 그래야 계속 지우지 않고 계속 이제 밑에 추가하면서 줄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레이블 폴더, 레이블 1, 레이블 2, 레이블 3 각각 하나씩 넣어놓고 요것도 이 본 스크립트가 있고 배치 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포즈 창이 나옵니다. 폼 창은 안 떠요. 왜? 이미 인수를 다 줬으니까 폼 창은 안 뜹니다. 배치 스크립트 목적이 이제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꾸 사용자한테 뭐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파일 하나 있다. 그리고 컨티뉴 하면은 그 다음 또 두 번째 배치 스크립트 두 번째 라인 실행될 때 한번 포즈가 뜨겠죠. 또 레이블 2에서도 폴더 파일 하나가 아이덴티파이 됐다. 컨티뉴 또 이것도 컨티뉴. 사실 이 포즈 창도 없애버리면 좋아요. 그죠? 군말 없이 실행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파일마다 empty 인터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파일 35번 파일 84번 파일에 각각 몇 개씩 있다 이렇게 출력이 돼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후속 스크립트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많은 폴더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는 사실 그 서울 코퍼스 할 때 제가 실제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배치 스크립트에 요 스크립트는 똑같고 폴더가 스피커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스피커, 2번 스피커, 6번, 7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명 관계상 좀 생략을 했는데 각 폴더마다 한 대여섯 개 각 개인의 사운드 파일이 그 텍스트 그리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6 곱하기 뭐 한 20개에서 120개 이렇게 동일한 출력 파일에 한 번에 쫙 인쇄가 돼서 빈 곳이 그 포착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라 스크립트 창고의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립트에 대한 개별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죠.